자, 이번에는 제8장 관계대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장까지 저희는 관계형 스키마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 관계형 스키마가 만들어진 상태인데, 관계형 스키마가 일단 만들어져 있으면 그 관계형 스키마를 원하는 DBMS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들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이게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원한다. 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쓰는 그 용어 질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질의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이제 query라고 하는데, 이게 발음이 뭐 query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query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런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이제 어떤 언어를 쓸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 대수,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를 쓰니까 이제 관계 대수나 아니면은 또 다른 말로 이제 관계 해석이라는 것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이 관계 대수는 뭐 영어로 쓰면 relational algebra가 되고요. algebra가 되고, 그 다음에 관계 해석은 relational calculus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관계 대수는 어떤 시작하는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제 result 테이블까지 이제 만들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텐데, result 테이블이 될 텐데, 이 중간 과정이 이렇게 다시 테이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답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중간 과정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또 중간 과정 테이블을 만들고 그래서 이 답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이 어떤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어떤 how라는 이런 게 중요하게 되는 게 관계 대수고요. 관계 해석은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9장에서 이제 배우게 될 SQL 랭귀지 같은 랭귀지가 이제 관계 해석이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렇게 리절트 테이블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이 중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테이블에서 답을 원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답이 나오는 what 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SQL을 많이 쓴다고 많이들 들어왔을 텐데, 이 관계 대수는 뭐냐면, 이 SQL을 쓰기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어떤 형태로 테이블들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 교재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optimization, 즉 이 질의에 대한 최적화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답을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뭐 이런 방법도 있겠고, 뭐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는 중간에 만들어지는 그 중간 테이블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크지 않아야 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작은 메모리를 쓰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주면 최적화된 것이겠죠. 이 최적화에 대한 내용이 이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본 교재에는 이 모델링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들어있지 않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가 이 SQL이라는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지리어를 배우기 전에 관계대수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관계대수에는 이 연산자들이 산술 연산자라는 것과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산술 연산자는 이제 앞에 나오겠지만 대개 이제 집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 관계 연산자는 이제 처음 이제 보게 될 텐데, 먼저 이제 세 가지 기호가 나올 겁니다. 이제 selection이라는 기호와 이 projection이라는 이런 파이 기호와 그 다음에 이 join이라는 이 기호가 나올 텐데,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대개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 관계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 먼저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projection이라는 거는 이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구하는 거고, 이 프로젝션은 어떤 뭐 이렇게 세로로 자르는 이런 거고, 이 조인은 두 가지 테이블을 이제 합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겠습니다. 먼저 이 셀렉션 연상자를 보면 일단 조건에 해당하는 투풀을 뽑아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전체 테이블이라고 그러면 이 테이블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이 투풀들이 몇 개 있겠죠. 이 투풀들만 뽑아내서 이 새로운 리절트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쓰는 거는 이렇게 쓰게 될 텐데, selection이라는 건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쓰면 U자처럼 되죠. 이렇게 안 쓰고 시작을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selection의 표현이고, 여기에 대해 해당되는 조건은 요 밑에다가 서브스크립트로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해당하는 릴레이션이 어딘가 이렇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 기본적인 형태고, 우리가 예제를 하나 보면, 이 전체가 이 스튜던트 테이블인데, 이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에서 나이가 22살인 이게 조건이 되겠죠. 22살인 학생들을 검색하시오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원하는 투풀들을 골라내는 거니까 이 셀렉션 연산을 해야 되겠죠. 셀렉션 연산은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나이가 22인 나이 equal 22고, 어떤 테이블이냐면 스튜던트 테이블, 스튜던트.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 22라는 거, 요 투풀 두 개가 요 투풀과 요 투풀이 이제 선택이 돼서 그게 리절트 테이블로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투풀들이 어떤 게 몇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결과 테이블에 보면 이게 여기를 이렇게 화살표를 거꾸로 써서 이걸 리절트에다 넣는다
이 말은 result 테이블에 넣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테이블 이름이 result라고 되고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애트리뷰트가 4개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학번, 여기 이름, 여기 나이, 주소, 여기 나이 2명이니까 22 있고, 여기 곽나리, 여기 학번이 곽나리 학생의 학번, 여기 김승현, 이렇게 해서 뭐 영등포구 주소, 여기 뭐 성북구 뭐 이렇게 주소가 나오겠죠. 여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두 테이블이 나오는 거죠. 요게 셀렉션 연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연산이 프로젝션 연산자인데, 프로젝션 연산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P자의 그리스 문자인 파이 이렇게 씁니다. 하고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애트리뷰트의 이름들을 여기다 이제 적게 되고, 뭐 3개로 원한다 3개. 지금 같은 경우 뭐 학생의 이름과 뭐 나이를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 나이 이렇게 적고, 우리가 필요한 추출할 릴레이션의 이름, 뭐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테이블에서 이와 같은 테이블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애트리뷰트만, 이제 필요 없는 애트리뷰트는 이제 다 버리고 필요한 애트리뷰트, 보라색으로 표시된 애트리뷰트만 가진 이런 테이블이 리절트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와 같은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모든 학생의 이름을 검색하시오. 그러면은 지금 원하는 결과가 뭐냐면 이 테이블에 이름이 이제 뭐 학번이라는 애트리뷰트도 있고, 이름이라는 애트리뷰트도 있고, 나이라는 애트리뷰트도 있고, 주소라는 애트리뷰트 있는데 그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이 나이라는 이름이라는 그 애트리뷰트만 가진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result라는 이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름이라는 애트리뷰트만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여기 있는 그대로 나오겠죠. 황도경, 광나리, 이민구, 김승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result 테이블이라는 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 넣겠다 이거죠. 그럼 어떤 프로젝션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애트리뷰트는 이름이다. 그리고 원하는 어떤 테이블에서부터면 student란 테이블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본 교재에서 좀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미 여기다 이제 나이라는 걸 이미 표시를 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이 프로젝션 해가지고 나이 해가지고 스튜던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이라는 테이블이 나오고 여기서 이번에는 25, 22, 24, 22 이렇게 나올까요? 22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계 대수는 집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중복된 게 나오지 않죠. 상대적으로 나중에 또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SQL에서는 있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SQL에서 이렇게 이 비슷한 연산을 하게 되면 나이 해가지고 25, 22, 24, 2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SQL에서는. 그래서 SQL에서는 나중에 이게 중복된 건 나오지 마라. 그럴 때는 이제 뭐 유니크라는 이 다른 어떤 키워드를 하나 써야지만 이게 됩니다. 그래서 SQL에서 나오겠지만 여기도 뭐 강의하다 실수로 동그라미 한 김에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알아볼 관계 연산자는 이제 조인 연산자입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조인, 이쪽에 어떤 릴레이션 네임, 이쪽에 어떤 릴레이션 네임,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을 요 밑에다 이렇게 쓰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오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큰 이렇게 스키마를 만든 게 아니라 스키마를 이렇게 두 개로 보통 이제 두 개나 이게 계속 이제 파티션해서 쪼개 나가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어떤 여기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있고 여기 어떤 포린 키라는 게 있어서 이 포린 키가 이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형태. 원래는 하나의 큰 테이블이었던데 이제 두 개로 쪼개놓은 형태가 될 텐데, 다시 이제 큐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구하려니까 이 두 테이블을 이제 다시 합쳐야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조인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틀렸네요. 조인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 예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세타 조인이다, 세타 조인이다, 아니면 EQ 조인이다, 아니면 뭐 여기 한국말로 동등 조인이다, 아니면 자연 조인이다, 내추럴 조인이다, 뭐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정도를 교과서에 썼는데, 세타 조인은 아까 말했던 이 조건에 뭐 equal 뭐 이렇게 조건이 들어갈 텐데, 이게 equal이 들어가면은 EQ 조인이라고 하고, 뭐 greater than이나 less than equal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요 뭐가 들어가냐가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기호를 세타라고 해서 세타 조인이라고 합니다. 내추럴 조인은 이제 좀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조건 중에서 이 릴레이션, 스튜던트 릴레이션, 그 다음에 이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을 동등 조인하시오, 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의미는 뭐냐면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을 이렇게 조인을 하는데, 이제 이 같은 이름이 같은 도메인에 있는 게 학과 넘버니까 학과 넘버는 넘버 이렇게 조인하면 되겠죠. 이게 조인하는 의미는 뭐냐면, 좀 잘 보면 이 학생의 가 어떤 학과를 전공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게 학생은 황동현에 나와서는 15번이라는 학과 번호만 갖고 있지 학과명이 뭔지 모르는데, 이 학과명을 알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15번을 찾아서 거기서 컴퓨터공학과를 다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앞에 만들었던 논리적 구조에서의 그 관계를 잠시 살펴보면, 논리적 구조에서 이쪽은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됐을 것이고, 이쪽은 포린 키로 이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인을 통해서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제를 다시 그 의미상의 문제로 내면, 학생의 전공에는 학과 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하는 학과의 이름과 같은 정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과의 학생의 전공은 뭐냐,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쓰는 방법은 이제 student라는 테이블 릴레이션이 있고, 그거를 조인을 하는데 여기 department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외에 조건은 뭐냐면 student에 있는 학과 번호가 이쪽에 있는 번호와 같은 경우를 뽑아내라. 그럼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애트리뷰트 다 나오고 이쪽에 있는 애트리뷰트 다 나오니까 전체 5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스튜던트에 있는 애트리뷰트들
3개. 디파트먼트에서 나온 액티비티 2개. 그러니까 여기 학과명 NO, 여기 학과 NO, 여기서 이름, 여기 학번.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어떻게 찾냐면, 이게 뭐 조인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네스티드 룹으로 한다 그러면, 네스티드 룹이 이런 겁니다. 이거 무슨 C 랭귀지 같은 데서 I라는 그 for 룹이 돌고 그 속에서 J라는 for 룹이 돌고 있다 그러면 I가 한 번 돌 때마다 J가 쭉 돌고 또 I가 두 번째 돌면 J가 쭉 돌고 하듯이 이렇게 도는 루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5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가 같은 게 있냐?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결과적이 써지겠죠. 그러니까 2004-1500-051 여기 황도경 15번 여기 컴퓨터 공학과 15번 이렇게 써지겠죠. 두 번째 또 15에 대해서 다시 11, 12, 15 검사했더니 광날이라는 학생 여기 2007, 15006에 곽날이 15번인데 이번에 다시 컴퓨터공학과에 15번 이렇게 써지겠죠. 세 번째 투플에 대해서 11번 그러면 다시 11, 12, 13 이렇게 11, 13, 15 조사할 텐데 11번이니까 여기는 이제 테이블이 투플이 하나 더 생기면서 이제 뭐 학번 쓰고 이민구라는 학생 11번인데 이 학생은 게임공학과 11번 이렇게 써지겠죠. 마지막 13에 대해서 다시 11, 12, 13 조사하겠죠. 그러니까 또 13번 여기 찾았으니까 여기 학번 쓰고 김승현 쓰고 13 쓰고 여기 전자공학과 여기 13 그래서 투플이 4개 있는 리절트 테이블이 나오게 될 겁니다.